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9월 18일에 문풀 강의 개강하거든요. 개강하기 이전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강의 수강 기간 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 때도 들은 이야기지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해서 각자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영상도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풀 강의 듣기 이전에 예습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험 생활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상담할 때도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하기 이전에 기본서를 민법 기본서를 3번, 4번 이상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풀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던데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100%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죠. 가령 이제 민법 공부를 1월이나 3월부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서를 다독 더 많이 보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말고 여러분들 1차 공부 시작 기간이 7월이나 이제 8월 같이 1차 공부를 시작했던 분들도 계셨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본서를 이제 3-4번 더 보고 문풀을 듣게 되면 문풀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12월 달이 돼버리면 조금은 늦은 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1차 다른 과목 등등등 고려했을 때에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무조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서 1차 다른 과목이 지금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민법에 예습할 때 좀 시간을 듬뿍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아서 민법 예습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순위에 맞춰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순위는 저는 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2번과 3번은 이제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자, 먼저 1순위인데요. 반드시 문풀 강의를 듣기 이전에 민법 공방 혹은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에 대해서 정독을 이제 꼭 하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도 영 틀린 건 아닌데 기본서를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 방금 기본서 봤던 단기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 푸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조금 그 생각은 좀 저는 반대 생각인 게 어차피 실제 객관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단기 기억의 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 이제 사법시험 등등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이제 1차 시험 같이 객관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기본서를 한 번 더 쭉 보고 시험장 들어가서 단기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까먹고 붙고 또 2차 공부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실제 시험도 단기 기억에 이제 빠를 받아 가지고 틀린 문제를 더 맞춰서 시험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기본서 정독을 안 하고 바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은 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먼저 보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문제 푸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기본서 안 보고 바로 문제풀이 강의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 같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기본서를 정독하고 예습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었을 때 좋은 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차분하게 기본서를 정독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참 빠르고요. 희한한 게 보통 이제 겨울에 있는 시험 같은 경우는 가을부터는
시간이 2배속으로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2배속. 그래서 9월 18일부터 이제 문풀 강의 듣기 시작하면 10월 24일까지 이제 민법 문풀 강의를 듣게 되고, 종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특상디 자연과학하고 다시 민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빨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아마 12월은 돼야지 다시 이제 민법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됐을 때 이후부터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분하게 기본서를 정독하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따라서 문제풀이 강의 기간이 정말 오래 남아있는 시간 중에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기본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서 한번 꼭 예습할 때 읽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수강생 분이 계시고 B가 계신데, 요 A라고 하시는 분은 기본서를 정독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있고요. B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안 보시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를 강의를 듣고 있었을 때, 강의를 들을 때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하는 설명을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기본서를 쫙 읽어가지고 가령 소묘시효 파트, 진도면, 소시 파트 딱 읽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게 되면 그 기본서에 있었던 그 밑줄이 이 설명이구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복습할 때 그 기본서에 또 좀 메모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게끔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소화력 같은 것들이 당연히 방금 기본서 한번 쫙 읽고 수업 듣는 분들이 월등하죠. 월등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나중에 실제 시험 봤을 때도 A 쪽에 속하시는 분들이 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해서 예습을 못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서 정독을 하고 수업을 듣는 분들은 오히려 복습 시간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수업 시간에 소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습 시간하고 복습 시간이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거든요. 예습하고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예습을 먼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복습이 진짜 빨리 끝날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기본서를 전혀 안 보고 문풀 강의를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혼자 처음 보는 거니까 복습할 때 시간이 2배 이상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예습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골고루 예습에도 투자하고 복습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독하실 또 기본서 정독하실 때에 너무 늘어지게 보지 마시고 밑줄 위주로, 밑줄 중심으로 스피드하게 보시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 전혀 없죠. 밑줄 친 부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으면 물음표 같은 거 표시했다가 문제풀이 강의 바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는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막 궁금했고 물음표 친 내용인데 김동진이 문제풀이 강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내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내용이었구나 하고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그렇죠. 이 못 버리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제가 또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못 버리는 성격의 분들이 나중에 12월 달 이후에 갔을 때 선생님 민법은 너무 양이 많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2차 주관시 시험 같은 경우는 잘 버리시는 분들이 시험 빨리 붙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붙을 때부터 조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버리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술입니다. 이제 2번부터는 시간 있는 분들, 나 기본서 다 빠르게 읽고 조금 시간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민법 공방 연습에 보면 사례 문제 있잖아요.
사례 문제 보시면 갑하고 뭐 을 사이에서 뭐 매매 계약을 했고 등등등 그 여러분들 긴 스토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라도 파악해 보자.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제가 사례 문제 풀 때 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제가 이렇게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사례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는 직접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사례 문제는 내가 굳이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좀 꼼꼼하게 갑을 병정 하살표 그려가지고 그림부터 그려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하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풀 때, 사례 문제 풀 때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본서 정독하시고 조금 시간 남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 파악 정도, 그림 정도 한번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시간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민법 공방 연습 한번 쭉 미리 풀어오면 좋긴 한데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저는 3번까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순위는 꼭 하시고 2순위까지 조금 하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강의를 듣는 중하고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항상 모든 법은 여러분들 반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필기 노트를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제 TPS 들으시면서 이제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듣고 문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문풀 때까지 한 번 더 필기 노트를 반복하면 이제는 거의 뭐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사용할 필기 노트 넘버링 있잖아요. 뭐 1번, 2번, 3번 쭉 있지 않습니까? 중에서 한 번 더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쓸 내용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따로 추출해가지고 따로 제가 프린트로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유는 그 문제풀이 강의 때부터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따라서 올해 제 기본 강의라든지 중급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손때가 묻어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때, 그렇죠. 묻어 있고 뭐 가필도 돼 있고 많이 봤던 필기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넘버링은 똑같이 뭐 민총이면 민총, 뭐 필기노트 뭐 9번 똑같이 돼 있으니까요. 화면에 9번 뜨면 이 프린트로 보지 마시고 또 이제 노트 꺼내가지고 9번 펼쳐가지고 한 번 더 쫙 듣고 다음부터는 이제 필기노트를 안 봐도 그 지문이나 판례 문구를 봤을 때 그 그림이 떠오를 수 있게끔 집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으시면 진짜 여러분들 12월 달 이후에는 민법 해독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습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수업 듣는 도중에 따로 복습을 하지 않을 각오로 초집중해 듣자. 초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해서 수업 듣는 도중에 뭐 복습 때 내가 한 번 더 정리하면 되지 그런 안일하게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듣는 것도 늘어지고 또 복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또 다른 1차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집중해 가지고 내가 수업 들을 때 완전히 그냥 소화까지 끝내버리겠다. 나 뭐 복습할 때 뭐 볼 것도 없다. 그런 각오로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지문을 지워나가자. 사선이지 않습니까? 이때 보시면 이제 민법 공방 연습 책 보시면 9번 지문이 이렇게 쭉 있고, 그렇죠? 9번 지문이 있고, 또 10번 지문, 11번 지문, 12번 지문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정도는 뭐 지우셔도 되죠. 이런 언급했을 때 그 지운다는 게 진짜 무슨 하이트를 들고 와가지고 전부 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그 샤프로 여러분들
9번 지문을 이렇게 앞에 숫자에 이렇게 사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10번 지문은 좀 제가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지우지 말고. 또 11번 또 자신 있어. 이렇게 수업 들을 때 확실하게 아는 내용 같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지우시면 돼요. 근데 이 사선으로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직렬에, 제 강의하는 직렬의 수강생님들께서 이 사선으로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워하시고 주저주저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 조금 소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못 지우시거든요. 못 지우시는 분들 나중에 또 12월 달 가면 민법 양에 치여가지고 해독을 못 하거든요. 자신있게 여러분들 지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선으로 지워도 옆에 여러분들 이 지문의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책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했던 지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됩니다. 그러면 김동진아, 어차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볼 건데 뭐 하려고 수업 듣는 도중에 귀찮게 이렇게 사선 표시를 하냐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지워졌던 지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를 들면 9번 지문과 11번 지문이네요. 9번 지문과 11번 지문하고요. 지우지 못했던 10번 지문하고 1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는 일단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복습할 때 시간을 분배할 때부터 이렇게 사선이 그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되 스피드하게 그냥 빨리 쓱 봐도 괜찮아요. 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런데 사선이 없는 부분은요, 꼼꼼하게 봐야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수업 들을 때 이런 사선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문인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지문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 그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소비되거든요. 그죠? 시간은 뭐다? 수험생에게 시간은 금보다 더 소중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아예 사선 표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복습할 때 판단의 시간이 필요 없죠. 사선이 있는 거 한번 쫙 봐버리면 되고, 사선이 없는 것들은 사선을 칠 수 있을 만큼 집중해가지고 몰두해가지고 복습을 해버리게 되면요,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시간을 써야 할 부분, 꼼꼼하게 써야 될 부분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선이 생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에 사선을 딱딱 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독을 계속 늘리시면서 내가 이 사선 표시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에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전체 지문이 가령 100개라고 했을 때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를 열심히 중급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100개 중에 한 70% 정도는 뭐 풀리겠지만 한 30% 내외는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 30%에 더 많이 집중해가지고 내가 점차 비율을 그 다음번에 해독할 때는 확실하게 아는 게 80%, 부족한 게 20%, 또 그 다음에는 90%, 10% 해놓고 이 10% 여러분들 결국 민법 전체 내용 중에 희한하게 자기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남들은 되게 쉽게 푸는데, 쉽게 이해하고 쉽게 푸는 내용인데 나는 되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다들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막판에, 시험 치기 직전 막판 가가지고 빠르게 한번 딱 눈에 익혀가지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강생 개개인 분들을 몰라요. 따라서 그 출제하시는 분이 내가 모르는 10개만 시험 문제에 다 출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이 10개 있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많이 나오면 뭐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봤으니까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틀릴 운명이었는데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춰가지고 시험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선을 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 해서
타선 쳐도 지문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휘발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쫄지 말고 착착착 치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법 같이 양이 많은 과목은 시간 분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 분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고요. 강의 들을 때 꼼꼼하게 표시하고 메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독을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기간 동안은 사선 표시하고, 또 제가 한 번씩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눈에 익혀주세요라고 하면 이 간단하게라고 하는 말도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는 이제 시간 뺏기지 않고 빨리빨리 보고 넘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다 듣습니다. 복습을 할 때는요, 최대한 신속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은 뭐 특별한 방법 없으니까 수업 들었던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사선 없는 것들 중심으로써 다음번에 볼 때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게끔 시간 집중 투자하시고, 사선돼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한번 읽고 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복습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또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예습하는 거. 해서 또 지나치게 너무 복습을 또 너무 신중하고 너무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허물어져 가지고 가령 이제 오늘 밤새서 복습해 버리면 또 그 다음 날 예습 못 하고 또 수업 듣고 하다 보면 그 수업 듣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신속하게 복습하고 또 그 다음날 예습을 하는 방식으로 쭉쭉쭉 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요,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 올릴 테니까요. 그까지 참고하시게 되면 당분간,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까지는 크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쭉쭉 밀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